안녕하세요. 독일책방 증시각도의 곽상주입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여름이 지나니 그래도 세월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비로 점철됐던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판은 이렇게 아주 이제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논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가듯이 인간 세상은, 인간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문명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명사가 어느 정도 발전해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 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로 Factfulness인데요. 자, Factfulness. 네. 말 그대로 Factfulness입니다. 사실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 사실 그 자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 즉 기초자산을 보일 때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내 생각에 지나친 내 생각이 가미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맛을 내기보다 MSG의 맛으로 그걸 요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음식의 참맛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양념이나 이런 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소금을 얼만큼 치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은 원재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그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원래의 것, 즉 기초자산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그동안에는 어떠해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야 할지가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바로 이 책 Factfulness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죠. 후진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좀 어렵게 사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소위 말하는 저소득 국가들에서 거기에 사는 여성들 중에서 초등교육을 완수한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 2번 40%, 3번 60%. 자, 정답을 골라보시죠. 저소득 국가, 어려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 중,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초등학교 교육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정답을 골라보시죠. 1번 선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20%. 2번 손 들어주세요. 40%. 3번 손 들어주세요. 60%. 네. 선진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Factfulness에서는 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기가 3개였으니까 그냥 고릴라가 찍어도 33%의 정답 확률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이 뭘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3번 40%입니다.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감생신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그 다음에 언감생신 여성이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물론 이건 뭐 여성을 차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여성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데서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기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여성의 초등학교 교육 수준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베이스를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은 세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가장 뭐랄까요, 우리 시대 가장 잘 사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의 사람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쓰고 있는데요. 의외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괜찮아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 구제 또는 사회를 재조성하는 사업 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각각의 그 국가의 상황들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세대로 따진다면 6, 70년대는 우리도 살기 힘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계상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웠던 세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 나오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밥을 먹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4국면으로 나눕니다. 1국면이 정말로 어려운 세상, 2국면은 조금 그거보다 개선된, 3국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개선된, 4국면은 훨씬 더 좋아진. 예를 들어 음식을 해 먹는다고 할 때 1국면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 먹을까요? 그냥 나무 장작을 가지고 와서 떼서 먹습니다. 2국면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있었던 석유 골로, 석유 골로 같은 걸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골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그 있어요. 석유통에다가 심지, 섬유 심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다 불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붙는 거예요. 난로 중에 그런 것도 가끔씩 요즘도 있습니다. 이런 석유 골로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다음번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스까지는 아닌데, 이런 가스 비슷한 걸로 좀 이렇게 편안한 조리기구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뭐죠? 우리는 전자레인지나 전기 스토브 같은 걸로 밥을 해 먹고 그렇게 하죠. 요리를 해 먹고. 이게 국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물을 쓰는 것도 그렇죠. 그냥 강에서 떠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물에서 해서 길어 먹는 사람들이 있고, 수도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온수까지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국면들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달을 해 왔다라는 거죠. 1국면에 있었을 때,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1국면, 2국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국면은 수수로 줄어들어 있고요, 2국면에서 3국면, 그리고 4국면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국가 중에서 국가 수준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느냐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소득 국가에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위소득 국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상당 부분 세계상에 대한 현실적인 리포트가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면 그 바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 있더라는 거죠.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이 책의 부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독일 책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의 뇌작용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가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Thinking Fast and Slow는 뭐냐면, 두뇌는 자꾸 본능적인 일, 그리고 쉬운 일만 프로세싱을 하려고 해요. 어렵고 새로운 일들은 잘 프로세싱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에너지가 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데이터 처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책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데이터가 한 번 들어오고 데이터는 새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랬잖아요. 인간은 계속적으로 변한다. 내가 어떤 강물에 들어가면 강물은 과거의 강물이 아니고, 그리고 들어간 나도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건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상이 변화한다는 건. 그런데 인간 두뇌는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싫어해요. 왜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 쓰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신규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지 않고 과거의 데이터를 분류해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거기서 그냥 다 아는 걸로 끝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아주 편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변하죠.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Thinking Fast and Slow, 그리고 이것을 투자의 세계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무슨 말이냐, 머리가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또 잠깐 딴 데로 빠져나가 보면 AI가 향후에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AI는 어떻게 해요? 전기만 넣어주면 데이터를 계속해서 새로 흡수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죠. 이게 사실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추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AI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원 중에 하나는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세상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은 세상, 비슷한 것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은 못해요. 인간이 계속 라벨링을 계속해서 해줘야만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찌되었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이 책은 그 바닥에 세계상이 하나 흐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상 중에 하나는 세상은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게 이 책에서 그 밑에 근원적으로 깔려 있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책 투자의 태도에서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학이라고, 자꾸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니 이건 투자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 테크닉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할 때는 테크닉이 얼마나 발달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 철학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꼽아보라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은 진보한다. 다시 투자의 시계열로 가지고 와서 이 말을 풀어보면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그리고 또 그러한 정체성들을 많이 탈취해 가거나 파괴한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다른 시스템을 더 선호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인간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이격을 시키고 오히려 인간보다도 숫자가 더 중요한, 또는 인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이런 몰인간화된, 또는 어떤 측면에서 몰과치화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본주의를 왜 사람들이 그대로 선택하고 채택하고 있으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발현돼 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 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개선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거 스마트폰도 똑같은 측면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을 족쇄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없이 어디 나가서 생활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의 주인이 나입니까? 스마트폰이 나의 주인입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선호하실까요? 네, 물론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일상의 삶의 경계에서부터 떠나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독특성 하나는 뭐냐면 비판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제가 판단하기엔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본주의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개선되어서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독특한 특성이자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이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방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 그 베이스에 깔리는 그 근본, 기저에 깔리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디플레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참 독특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버블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이 1980년대 후반, 1990년 이때 어마어마한,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수준의 가공할 만한 버블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디플레의 시간들, 이 디플레의 시간들이 일본, 그 강력했던 일본을 역주행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의 현장에서 가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이고요. 어떤 일이냐면, 제조업체들 가보면 정말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은 강력한 제조 강국이에요. 정말 엄청난 제조 강국이에요. 얘네들이 정말 마음만 먹고 설비 증설을 하면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설비 증설을 제대로 한다? 한국 아무리 노력해도 못 캐치업 불가.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게 일본 친구들이 설비 증설을 안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야, 우리 이거 물건 좀 만들어줘. 물건 좀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네가 만든 캐퍼시티, 즉 자기네 공장의 한도 내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주고 더 안 만들어줘요. 더 만들어줘 이러면, 설비 증설 안 할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럼 설비 증설해, 우리가 사줄게 이러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너희가 한 20년 우리를 먹고 살려줄 수 있어? 응? 10년 이상 우리를 먹고 살려줄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확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하지.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설비 증설을.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각각의 이제 기업들을 탐방을 해보고 전해 듣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말이죠. 얘들이 디플레를 너무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는 겁니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미래가 나보다,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내가 좋아졌고 우리 자녀들은 나 때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 한 세대가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그런 꿈을 못 꾸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플레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굉장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중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첨단 기술,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핸드셋이라든가, 물론 걔네는 이제 핸드셋은 아예 그냥 종말을 맞이했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한국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국어를 하나 끌어와서 표현해보면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언. 대단한 다이나믹한 국가인데요. 유튜브 흥행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자주 출연하게 될 줄이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죠. 네, 한국 사람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말이 옆으로 많이 샜었는데요, 이 책 팩트플리스는 우리에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진보적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초반에 약 13가지 문제를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저도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체크를 해보라고 어디 이제 잠깐의 강연 갔을 때, 소규모 강연 갔을 때 한번 해보라고, 체크해보라고 하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놀라운 거?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13문제 중에 한 문제 맞히는 경우도 봤어요. 한 문제는 주로 이제 환경 문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제일 마지막 문제 중에 그거 하나 맞히고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사회사업 정말 재미난 얘기인데,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진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믿음, 어떤 베이스를 갖고 출발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세상은 발전한다, 자본주의도 발전한다. 세상을 발전하는 근간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을 몫을 담당하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 소외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비판받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갱신하고 바꿔간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가진 최대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 투자의 세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세상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게 오히려 정답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시간이 가면 세상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초자산에만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한이 있어서 없어지는, 몇 개월만 있다 없어지는 그런 데만 투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초자산, 그런 기업들만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투자가 어떤 면에 좀 쉬워 보이죠? 네, 이런 기본적인 자본주의에 깔린 정신들을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의 세계가 한 단계 더 진보,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한스 로슬링은 이 책을 다 출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래서 그 자녀들인 울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이란 분들이 이 책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Factfulness. 네. 예. 여러분, 세상이 진보합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